안녕하세요. ETS소프트 홍명관입니다. 몰덱스 3D의 새 버전 몰덱스 3D 2020 R1의 서버 개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버전부터 몰덱스 3D는 첫 화면에서 현재 몰덱스 3D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버전의 첫 화면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사출기 응답성에 관한 화면이었습니다. 사출기의 응답 특성이 사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석에 고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출기의 신호와 그리고 해석의 신호를 연결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새 버전의 첫 화면을 보면 배럴 내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버전에서 어떤 개선 및 추가 사항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서버 캐퍼빌리티 쪽에서는 크게 해석 시간 단축, 플로우 파이버의 해석 정확도 향상, 그리고 냉각과 변형 관련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석 시간 단축입니다. 새 버전 몰덱스 3D 2020 R1에서는 해석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어요. 플로우 15%, 팩 11%, 그리고 쿨 34%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0% 해석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몰덱스 3D 2020 R1 버전의 설치 프로그램과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 파일이 모두 다 제공이 되었을 거예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직접 설치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플로우 파이버 해석 정확도 향상입니다. 여기에서 플로우의 해석 정확도 향상이 있기 때문에 몰덱스에서 첫 화면의 내용이 여기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출기를 생각을 해보면 유량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스크류의 유량이 되겠고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세팅 밸류에 도달했는지 사출기 응답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저희 이전 버전 R17에서부터 몰덱스 3D는 이 사출기 응답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량은 노즐의 유량입니다. 노즐의 유량은 노즐 디자인 그리고 수지 압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출 성형 해석은 저희가 노즐에서부터 해석을 수행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노즐의 유량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출기는 스크류의 유량으로 표시 및 제어가 되고 해석은 노즐의 유량으로 표시 및 제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해석과 실물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몰덱스 3D는 2020 버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유량을 해석해서 제어,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해석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모델링하고 해석을 수행해야 됩니다. 바로 노즐과 배럴 존입니다. 이번 몰덱스 3D는 메쉬 단계에서부터 이 배럴, 스크류, 노즐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노즐존을 모델링하고 나서 무빙 인넷이 움직이면서 해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실제 스크류 동작 해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금형에 투입되는 실제 노즐 선단의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저희가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측 동영상처럼 노즐 배럴 부분을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스크류가 이동하면서 유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해석 결과를 통해서 배럴 내부의 온도와 압력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배럴 내부 상태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새롭게 추가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량은 두 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크류의 유량과 노즐의 유량이었습니다.
유량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압력도 각각 존재한다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까지 수프르 프레셔 해석 결과를 사출 압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노즐 선단의 사출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결과가 인젝션 프레셔라는 스크류 유량에 따른 사출 압력이 되겠습니다. 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개의 사출 압력 그래프를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사출 압력을 저희가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출 성형 해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던,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노즐 전 영역의 셔히팅과 프레셔 드랩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주입되는 수지의 온도, 저희가 멜트 템퍼러처로 기입하죠. 이 온도는 사출기 인터페이스에서 표시되는 온도 또는 사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노즐 존의 세팅 온도를 사용하죠. 그리고 해석에서는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죠. 노즐부에 주입되는 수지의 온도는 일정하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3D 배럴 컴프레션 해석을 통해서는 노즐부의 셔히팅에 의해서 위치별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그림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 그림을 보시면 노즐부에 센서 노드를 저희가 입력을 해서 각 센서 노드에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결과는 이제 위치별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압력 강화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측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 그림도 보시면은 노즐부에 센서 노드가 있고 각 센서 노드에서 시간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위치별로 압력 강화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도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트러너 해석 개선 사항입니다. 하트러너 핀 무브먼트 해석은 실제 밸브 핀을 모델링을 하고 밸브 핀의 이동을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기존에는 열 가소성 수지의 해석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방식인데 이번 버전에서는 열 광합성 수지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팁 주변의 유동은 온오프가 될 때 유동의 변화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새 버전에서는 이런 유동에 대한 정확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네, 이번 개선 사항은 이제 파이버가 포함된 수지에서 유동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네, 파이버가 포함된 수지를 해석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파이버 배양의 저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 파이버 배양 결과는 흐름장에 의해서 파이버가 어떻게 배양되는지, 흐름 방향으로 배양이 되어지는지, 수직 방향으로 배양되는지 이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해석으로 진행을 하면 파이버의 배양이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방향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몰드3는 더 나아가서 파이버의 배양이 유동에도 영향을 주는 해석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바로 이 파이버 커플링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 방식은 파이버의 배양이 수지 점도에 영향을 주고 점도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당연히 유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 방식은 파이버의 함유량 그리고 어스펙트 레이시오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출 성형 해석 때 좀 난제이기도 했던 이오플로 효과가 파이버 커플링 해석에서 어스펙트 레이시오가 크고 함유량이 많을수록 더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유동의 개선 사항은 플로우 V 표현식의 추가입니다. 네, 플로우 V는 R15 버전부터 사용을 할 수 있었던 옵션이 있는데요. 플로우 V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기본적인 유동에 대한 해석 방식은 좌측 그림과 같이 수지의 비스코시티 특성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우 V 해석 방식은 우측 상단 그림처럼 비스코시티 특성과 엘라스티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지의 물성 탭을 보면 플로우 V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스텝 5
비스코 엘라시티 항목에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리드 상태의 V는 물성 탭의 스텝 8 스트럭처 V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플로우 V 해석을 사용하게 되면 제팅이나 이어플로우 효과 등을 조금 더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동에 대한 개선 사항은 익스텐션 비스코시티, 심장 점도를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 해석은 이제 물성 탭에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테이션 파라미터의 플로우 팩 어드밴스 옵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유동 해석은 쉐어 비스코시티만을 고려를 하고요. 익스텐션 비스코시티 기능을 저희가 활성화를 하면 쉐어 비스코시티와 익스텐션 비스코시티를 고려해서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익스텐션 비스코시티를 고려했을 때 이전 해석보다는 조금 더 다른 유동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솔버 개선 사항은 냉각과 변형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젝션 타이밍 애프터 몰드 오픈 기능입니다. 네, 말 그대로 금형이 오픈되고 나서 치출하는 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네, 해석 및 실제 공정을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일반적으로 순서를 보면 필링, 패킹, 그리고 쿨링도 금형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제품이 치출이 되겠죠. 이 순서를 보면 필링, 패킹, 쿨링까지 모두 다 금형이 구속이 되고 치출 후에야 프리 바운더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이젝션 타이밍 애프터 몰드 오픈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냉각 단계에서 한 스텝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중간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금형이 열리고 그런데 바로 치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해준 시간만큼 이동 측 금형의 유지가 된 후 치출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동 측은 금형 구속 효과가 적용되고 고정 측은 프리바운더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 방식은 금형을 열고 나서 제품을 치출하기 전에 제품에다가 뭔가 특수한 공정을 하게 된다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젝션 타이밍 애프터 몰드 오픈 기능을 사용한 해석 결과이고요. 네, 금형이 오픈된 후에 바로 치출한 결과는 좌측에 있는 그림, 그리고 오픈이 되고 나서 8초 후에 치출한 결과는 우측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8초 후에 치출할 경우에는 이동 측은 냉각 채널에 의해서 열이 더 많이 뺏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온도의 그림처럼 이동 측의 열 집중 부위가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온도의 데이터는 당연히 변형 결과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번 개선 사항은 이중 사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이중 사출 해석은 1차 샷에 온도와 그리고 파이버 포함된 수지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파이버 배양을 고려하였습니다. 1차 샷에 잔류 응력이랑 변형 등을 고려하지 못했었습니다. 새 버전에서는 1차 샷에 볼륨메트리 슈링키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몰딕스 3D에서 변형 해석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해석 방식은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스탠다드 왑과 인핸스드 왑 방식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왑을 진행할 경우에는 1차 샷에 볼륨메트리 슈링키지 결과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파이버가 포함된 수지 같은 경우에는 배양의 결과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핸스드 왑을 진행할 경우에는 1차 샷에 필링, 패킹, 쿨링의 데이터를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인핸스드 왑 솔버에서 Insert Pre-Analysis라는 새로운 솔빙이 추가되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해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변형 해석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저희가 오버플로우를 포함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오버플로우 영역은 수지가 다 채워지지 않게 해석이 완료가 되겠죠. 새 버전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채워진 오버플로우 영역도 변형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압축 성형에서도 초기 차지가 제품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 상태로
변형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 물 사출의 경우는 코어 부분이 가스와 물로 채워지게 되죠. 이렇게 가스와 물로 채워진 코어 영역을 제외하고 변형 해석이 진행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추가된 사용자 지정 HTC 경계 조건입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HTC면을 쉽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HTC의 값과 그리고 적용 공정 단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인몰드 단계는 필링, 패킹, 쿨링 공정이 되어 있고요. 몰드 릴리즈 단계는 금형이 오픈된 상태, 그리고 추가 공정인 어닐링 단계에 사용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 흐름들은 이제 사용자가 지정 HTC를 제품과 인서트면에 그리고 금형면에 지정하고 해석을 진행한 결과들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는 해석이 되게 어려웠던 금형 플레이트 간의 열 접촉 저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좌측 그림을 보시면 하단 좌측 그림은 일반 해석을 진행한 금형의 온도표 결과이고요. 하단에 있는 우측 그림은 저희가 열 접촉 저항을 고려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해석이 정말 간단하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 HTC를 이용을 해가지고 열 접촉 저항을 정말 쉽게 고려를 해 보았고요. 물론 이제 HTC 밸류를 지정하는 것은 많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해석적으로 금형 플레이트의 HTC 경계 조건을 쉽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수공정 분야에서 새롭게 추가 및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폼 인젝션 몰딩 해석입니다. 포밍 공정에서는 투입되는 가스는 온도에 의해서 물성의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온도에 의해서 가스의 물성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에서는 가스의 확산 계수, 그리고 용해성, 그리고 표면 장력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포밍 공정은 일반 사출보다는 사출 압력 및 형체력이 낮죠. 이를 묘사하기 위해서 새 버전에서는 용해된 가스에 의해서 점도가 감소가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임계 유체 안에는 프리 볼륨이 존재하고요. 이 프리 볼륨은 폴리머의 체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도 감소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사출 압력 및 형체력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일반 사출과 포밍 사출의 사출 압력과 형체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동일한 수지와 공정 조건을 사용하였고요. 파란색이 일반 사출, 주황색이 포밍 사출 결과입니다. 포밍 해석의 사출 압력, 형체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케미컬 포밍 압축 공정 해석인데요. 일반 케미컬 포밍을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면 좌측 그림과 같이 인젝션 타입으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존을 생성하고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면 우측 그림과 같이 트랜스퍼와 컴프레션 타입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미컬 포밍 압축 해석을 진행을 하면 리트렉션 프로세스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지가 채워지고 제품이 다 채워지고 나면 포밍되면서 주입구 부분이 뒤로 밀리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발포제의 질량 백분율 및 그램당 생성되는 가스의 볼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이 데이터는 소재사에 요청을 해서 제공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RTM 공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버전에서는 2D 우분 타입의 플라이의 물성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단 그림과 같이
플라이의 물성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리 타입 플라이의 물성을 두 가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방식은 익스페리멘탈 방식입니다. 익스페리멘탈 방식은 레진과 파이버가 포함된 소재를 물성을 측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얻어진 물성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theoretical 방식입니다. 이 theoretical 방식은 파이버의 물성을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2D 부분 타입은 theoretical 방식으로 물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처럼 파이버의 얼라인먼트는 하나의 파이버의 배양을 지정하고 그리고 배양 각도를 설정함으로써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유동과 그리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유동과 변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컴프레션 몰딩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프레션 몰딩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콜드 런너에 컴프레션 존을 지정해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솔리드와 이디자인 모드에서 모두 다 지원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현실 공정과 유사하게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무 쪽에서는 언더컷 청량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새 버전에서는 언더컷이 있는 모델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래 그림이 무빙맨의 언더컷이 있는 형상이고요. 초기 차지가 언더컷이 있는 형상에서도 문제 없이 잘 눌리면서 유동이 잘 진행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몰덱 3D 2020 버전의 서버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몰덱 3D 2020 버전은 해석 시간 단축 그리고 또 현실 세계를 더 보다 묘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버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 새로운 기능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몰덱 3D 2020 버전을 사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몰덱 3D 새 버전 2020을 많이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